자, 잘 치셨죠? 61번 보도록 하죠. 61번 다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제출할 계약서의 검인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종류 및 일자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검인받은 계약은 유상계약, 무상계약, 모든 계약 다 받아야 되죠. 맞는 얘기고, 두 번째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 또는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건물은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허가는 포함되어 있을 때는 검인받을 필요 없고, 세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모준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 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가등기 검인받을 필요 없는 것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의 검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판결문, 조서, 검인 다 받아야 하니까 맞고요. 5번은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가 대상이므로 미등기 주택의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을 필요 없다. 틀렸죠? 미등기든 무허가라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는 검인을 받아야 하니까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62번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의 등기 청구권을 갖지 않는 일반 금전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다. 채권자라 하면은 누구라도 대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금전 채권자라 할지라도 대위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맞고요. 두 번째,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채권자에게 그 등기표 정보를 교부한다. 채권자가 대위 신청한 경우는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보를 안 만드는 대신에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만 날아가는 거지 등기표 정보 작성하지 않으니까 이번 틀렸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뒤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는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신청할 등기의 경우에 대위 신청이 가능하나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로 하위하는 등기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가 이익되는 것만 대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자 등기만 대위 신청하는 것이고 피해보는 의무자 등기 대위 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네 번째, 신청 정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채권자의 성명, 주소 및 대위 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부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대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 성명, 주소가 등기부에 나오느냐 이걸 물어본 것인데 나올까 안 나올까?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자가 대위 신청한 경우 여러분이 할 집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등기할 것을 여러분이 등기 안 해가지고 제 채권자인 제가 등기를 대위 신청한 거예요. 집은 여러분 앞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신청한 사람이 저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등기표 정보가 안 나가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통지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집을 산 여러분 입장에서 등기표 정보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지금 신청 안 했으니까. 그럼 나중에 집 팔아먹을 때 분명히 집 등기 신청하는 등기부 정보가 없고 통지서를 가져왔어요. 그거 왜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니까 등기관이 채권자 대위 신청한 경우는 등기부에 채권자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한 등기임을 딱 자기가 보는 순간 확인할 수 있겠죠. 아, 요건 요 등기 채권자가 대위했구나. 그럼 등기표 정보가 안 나왔겠구나. 대신 뭐가 있을 것이다. 통지서 네모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한 등기를 스스로 알기 위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등기가 채권자 대위 신청한 등기이고 등기표 정보가 안 나간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주게 되어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안 하더라도 등기는 상관이 없어요. 2번이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 63번의 경우 다음 등기 신청 중 각하해야 하는 것은 1번 등기 의무자 주소가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는
주민등록부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해라 실행해라. 이건 실행해 줍니다. 예전에 이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취득할 때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계동으로 등기되어 있다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등기부상도 상계로 등기가 되겠죠. 이렇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은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여기다 설명했으니까. 자, 이렇게 등기하고 살고 있는데 이 집을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줘요. 그럼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집주인이 집 비워주면서 상계동에서 중계동 이사 갑니다. 그럼 집주인이 세 주고 이사 가면서 등기부상 주소 바꿀까요? 안 바꾸겠죠. 그냥 그러고 이사 갔습니다. 살다가 다시 또 저 밑에 하계동까지 이사 갔어요. 이사 가는 마찬가지 또 주소 바꾸지는 않겠죠. 이 집은 누가 살고 있고 전세권에 을이 살고 있고 집주인은 상계, 중계, 하계로 이사가 있고 등기부상은 그냥 상계로 나와 있더란 점이에요. 세준 집을 이 집을 다시 세를 낀 상태에서 병하고 매매 계약을 통해 팔게 되면 지금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돼 있는데 매도인 주소가 같아요, 달라요 지금? 다르죠? 다르면 등기 안 넘어갑니다. 주소를 먼저 맞추는 게 순서예요. 그 마지막 주소지가 어디예요? 하계동으로 주소 맞추는 것은 요 이전 등기 요거만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각하하지 않습니다. 그럼 직권 바꿔줄 중간 주소지가 어디인가요? 중계동은 얘는 생략하고 바로 등기하는 것이 내용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가 주소가 다르다고 등기를 각하하지는 않으니까 1번은 각하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세준지 팔을 당시에 여러분 주소가 다르더라. 그 등기는 누가 맞춰주는 거예요? 등기관이 맞춰주기 때문에 따로 돈 내고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법무 돈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록세 내야 돼요. 변경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소 안 바뀌어요 지금? 그럼 등록세 내야지. 등기 등록할 때 납부할 세금 내야죠. 등록면허세 6,000원 내야 돼요. 법무사 수수료 6,000원. 등기 몰라? 세법 포기했어요? 변경 등기 경정할 때 건당 얼마? 6,000원 내야 돼요 등기. 그것만 내면 법무사 수수료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 같이 해주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세금은 내긴 내는데 수수료 면제해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수수료를 2번을 따로 받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냥 뭐 나중에 한번 겪어보세요. 자 어쨌든 무슨 등기할 때만 주소 바꿔줘요? 자 이전 등기할 때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도 세금 내야 될까요? 세금을 둘 다 내는데 이 등기 수수료 받을까요? 신청할 법무사 수수료. 무슨 말인지 갔어요? 수수료 내고 이거는 별도로 법무사 니네 일해준 수수료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해주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자, 이렇게 1번 각하하지 않고요. 두 번째, 등기 원인이 이미 발생하였으나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자기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원인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매매 계약이 빠르다, 사망이 빠르다. 매매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기니까 등기 안 해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 특정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의 경우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건 각하죠. 미등기 유증받은 경우에 포괄 유증받은 경우는 수증자가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받은 경우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게 돼 있으니까 직접 등기 못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네. 시간이 지나야 돼요. 4번이 괜찮아요. 좀 지나. 이거 시간상 문제예요. 4번이 가등기 명의인 표시에 변경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자, 가등기 말소할 경우에 이름이 잘못되어 있더라. 맞출 필요 있느냐?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입다가 빵꾸난 메라스는 그냥 버리지 빨아버리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말소해서 지워버릴 거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거 변경 등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말소할 수 있으니까 4번도 등기를 각하하지 않고요.
5번이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의 공동 상속 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해야 하는 취지의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 그 등기의 신청 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소유권 경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것도 실행해 주는데 상속 등기라는 게는 단독 신청할 등기이다, 공동 신청할 등기이다. 상속은 누가 뭐 공동이라고 그랬어? 그럼 누굴 데려오라고 가서 자 단독 신청할 등기죠? 그럼 상속인 여러 명일 경우에 그 중에 1위는 전원명의 등기할 수는 있어요? 네,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다. 그거는 이제 시험에 답이 안 돼요. 다 아니까. 틀릴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내는 것은 상속 등기를 시점으로 해서 상속 등기하기 전과 후에 상속인들이 협의 분할을 했을 경우에 어떤 등기가 됩니까? 이거 달고 들어올 거야 아마. 이미 달고 들어오기 시작한 게 21의 문제인데 또 다를 겁니다. 여기는 이걸 다뤄요 앞으로. 요 집에 대해서 갑이 2억짜리 집이 있는데 갑에게는 A, B 둘이서 아들 두 놈이 있습니다.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갑이 이 집을 놔두고 사망을 해요. 사망하면 상속이 들어가겠죠? 상속 1순위는 자식들이니까 1대1로 갔습니다. 그럼 공동부동산을 공유로 A, B 등기하면 좋은데 등기하기 전에 상속 등기하기 전에 협의 분할을 해서 A가 2억 받기로 했고 B가 포기했어요. 그럼 단독 상속 받기로 했네요. 이때는 바로 2순위로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단독 상속 등기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무슨 등기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이게 상속 등기다 보니까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재해서 단독 상속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반대로 이번에는 상속 등기 끝난 후에 협의 분할했더라. 그럼 이제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똑같이 있다가 갑이 사망했죠? 상속을 누가 받았어요? A, B 둘이서 2순위로 A,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뭐예요? 공동 상속 등기를 실행합니다. 이때 원유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을 적고 등기한 다음에 등기 끝난 이 이후에 A, B 둘이서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해서 A가 2억, B가 포기하게 되면 누가 취득했나요 지금? A가 취득하는 자 등기 권리자, 여기는 뺏기는 자 의무자가 되어서 둘이서 공동신청을 통해서 어떤 등기합니까? 이게 문제 나오는 것인데 이때는 실행한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등기를 2의 부기로로 2번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신청하면서 소유권을 A 단독 소유로 경정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이때 원인 일자 언제 적어라? 협의 분할일을 적은 다음에 상속 등기에 경정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다 보니 차이 나는 것은 상속 등기하기 전일 경우는 무슨 등기하시고 협의 분할한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시고 상속 등기 끝난 이후에 협의 분할한 경우는 소유권 경정 등기하다 보니 달라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둘 다 협의 분할은 맞지만 전일 경우는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후는 경정 등기하다 보니 이게 문제 생기게 돼. 이걸 달고 들어오는 겁니다. 시험은 이걸 내지 저 이제 뭐 단독 상속 이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21회 문제에서 출제하기를 상속 등기 실행한 이후에 상속인 간 효유 분할을 한 경우에 소유권 경정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있다가 맞는 말 없다가 맞는 말. 있다가 맞는 말이 되니까 나눠서 보셔야 돼요. 전일 경우는 무슨 등기하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시고 후일 경우는 소유권 경정 등기하다 보니까 두 개 비교해서 세분하시고 그럼 5번의 경우도 경정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고 등기 못하는 것은 포괄 특정 유종은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없습니다. 넘어가서 64번 다음 중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부동산 등기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에 의한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당사자가 공인인증서 정보를 첨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맞는 말인데 아까 대리에게 등기를 위임하게 되면 등록은 누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리만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은 등록할 필요는 없다요. 없는데 문제는 서면으로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위임장이 들어가니까 이자가 대리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해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근데 전자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안 들어가니까 사진을 찍어 들어가면 위주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위임했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등기 신청은 본인이고 제가 대리일 경우에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인터넷 등기소 가셔가지고서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인터넷 등기소 가서 회원가입 하시고 공인인증서로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셔야 돼.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인증서 로그인 들어가는 얘기예요. 인터넷 배킹 하듯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로그인 딱 하자마자 법무사에 등기 위임했을 때 팝업창이 떠요. 법무사 누구한테 위임한 사실 맞냐고. 그럼 여러분이 확인을 눌러줘야 돼. 그래야지만 전자신청 데리고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신청할 때 뭐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만만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 70 하신 드신 어르신한테 가서 법무사 등기 좀 해주구려. 등기 딱 맡겼더니 법무사 하는 말이 저 의뢰하신 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컴퓨터 켜신 다음에 인터넷 등기 들어가서 로그인 한 다음에 인증 다운받고 막 신나게 설명했어요. 한 대 맞겠죠 이거? 아닌가? 아니 뭐 인터넷 등기에서 그거 뭐 뭔지도 모르고 로그인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신나게 떠들고 있으면 이게 대가가 될 거는 얘기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 전자신청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법무사를 안 해요. 여러분이 전자신청 집 사고 팔을 때 법무사 맡겼더니 법무사가 하는 말이 이따 집에 가시거나 컴퓨터 키신 다음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4,400원 부가세까지 법용으로 인증서 다운받아가지고 본인 확인한 다음에 로그인 들어가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이런 된장맞이라고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실패한 제도예요. 법무사들 자체를 안 하니까. 여러분도 하세요? 안 해야 돼. 둘이서 몇 명이걸 체계로 등기 신청하죠? 매수인이 등기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매도인이 또 로그인에 들어가셔야 돼, 또. 그럼 서로 제공해 줘야 되니까 둘이 다 확인해야 돼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얘기. 이럴 바에는 뭐 하려고 만들었냐 이거야. 그냥 서면 등기 해버리지 그냥. 그러니까 법무사들 하는 말이 뭐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교수들도 우리나라 전자화 사업 중 실패한 제도가 이거란 얘기예요. 만들긴 만들었지만 누가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지금.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자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등록 안 하는 상관은 없고 뭐 눌러줘야 돼요? 회원 가입해가지고서 확인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대리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지금 실제로 누구도 안 하고 있어요. 참 불편한 제도는 불편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가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인 포함해서 으로서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와 법인으로서 상업 등기법에 따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할 수 있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맞았네요. 세 번째, 사용자 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연장 신청은 사용자 등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 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최초 등록하는 경우는 반드시 출석을 하겠지만 연장하는 경우는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문서로도 연장 가능합니다. 맞고요. 네 번째,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이죠. 반드시 출석해서 등록하게 돼 있으니까 4번은 잘못된 말이고 5번의 경우 전자신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왜? 전자신청 인감 안 내는 이유 왜? 이 도장 찍을 일이 없으니까 인감을 안 내는 거 아주 쉽게 이해해서. 이해 갔어요? 그럼 답은 4번이 잘못된 말이고 나머지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65번 다음 설명 중 등기관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번이 건물 등기용지에 대주권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하는 대주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주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직권 등기입니다. 맞고요.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소유권이 죽으면 저당권을 덩달아 죽나요? 그럼 당연히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이고,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소유권이 죽으면 저당권도 죽는다.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도 못 받고 그냥 죽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이때는 저당권자의 승낙서 첨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3번 질문 따라 붙는 것이 등기를 말소하는 때, 즉 소유권 등기 위에 문제를 같이 엮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는 때 말소할 권리,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제3자, 저당권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자의 승낙서가 들어왔을 때 말소할 수 있으므로 첨부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니까 직권 등기 맞고요. 4번이 환매권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환매특약 말소 등기도 직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는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이니까 경락이란 말 튀우면 무조건 촉탁입니다. 5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66번의 경우는 다음에 등기 신청 또는 촉탁이 있을 경우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등기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죠.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허용하지 않으니까 각하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신탁 등기 후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는 가압류 등기 촉탁은 신탁 등기 끝난 이후에 누가 소유자인가요? 위탁자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죠. 그럼 현재 소유권자 수탁자에 대해서 압류가압류 가능하더라도 옛날 주인인 위탁자에 대해서 압류가압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고요. 각하할 등기고. 세 번째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에 그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가등기에도 가압류할 수 있으니까 3번은 가능한 등기고. 4번의 경우 공동 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만의 상속 등기는 상속인 중 일부 여자가 상속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각하. 근데 합유자 지분에 대한 합유지분 이전 등기나 가압류 등기는 합유지분은 지분은 존재하지만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이전 등기, 가압류, 저당권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각하하지 않는 것은 3번 몇 개는 없죠. 아 그래도 참 실력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 가등기가 뭔지 가압류가 뭔지 가처분이 뭔지 이 가짜만으로도 알레르기 났는데 아닌가? 근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구별하고 효과까지 알고 있으니까 역시 사람은 배우면 옥석이 되는 거죠. 이 저는 이제 학원 강의에 조금만 더 한 20년 채웠는데 올해 딱 18년 학원째 학원 강의하고 있거든요. 이제 20년 채우면 이제 딱 이제 누가 연금 대상자라고 받았었는데 우리 20년 채우면 백수가 되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다. 저는 그나마 학원 강의 좀 빨리 시작해서 이제 되는데 학원을 늦게 시작하신 분은 20년 채우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만두시더라고 다. 근데 체력이 딸리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강의하면서 느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격증을 따서 중개하시는 분도 나름대로 어떤 그 성과가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법을 배워서 안다는 사실은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법적인 마인드하고 법적인 내용을 습득해가지고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응용할 수 있는 게 나름대로 큰 성과라고 봐요. 아, 뉴스 보기에도 법률 얘기 나오면 그냥 문외한이니까 띵 하고 있다. 이제는 뭐 얘기 나오면 알아듣지 않나요? 뭐 세금이 뭐 세법이 개정생이다 그러면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아닌가? 그게 어느 정도의 일단 관심도의 차이가 생긴 거니까 일반인들이 공부하면서 법률적인 지식을 참 많이 배우는 데가 중개사 시험이에요. 중개사 시험에서 배운 법만 잘 활용하고 가면은 사람 살면서 알 법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아, 저거만 안 하면 돼. 형법 잘못만 안 하면 돼요. 잘못하면 형법이 적용되니까 형법은 우리가 안 배웠잖아요. 근데 그건 일치하지 마시고 살면서 개인 간에 발생한 이런 법들은 이 안에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웬만한 건 전부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랫역에서 이제 한 분은 거의 60억이 다 되신 분이신데 작년에 합격해 나가셨는데 작년에 찾아오셔가지고서 집을 샀대요. 등기 전자신청에 대해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길래 서면 등기 하시라고 그냥 전자신청 못하니까. 그래서 왜요? 전자신청 하면 되게 복잡하다 그러니까 서면 신청하는데 어떤 걸 가져와야 돼서 이거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안내해 드리니까 일단 정목이 있으면 등기소 가시면 이제 옛날 정년 퇴임하시고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쓰고 계신 분이 앉아 계시니까 말하면은 잘 가르쳐 줄 거라고. 그러니까 한 번에 딱 하고 오셨어요. 더도들도 말고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고 그대로 해가지고 딱 한 번에 딱 등기 끝낸 거예요.
딱 끝내고 오신 다음에 며칠에다 친구가 집을 사는데 그 집을 또 본인이 또 등기해 준 거야. 친구 집을. 신났죠 아주. 한 번 하고 나니까 등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 신났어요. 혼자 다 하고 다녀. 동네 등기를 다 하고 다니는데 걸리면 고발당하면 그거 심각해져요. 억울했잖아요 지금. 그 고발당하면 심각해지니까 그냥 한두 건 하고 마시라 그랬는데 어쨌든 친구들 해주면 본인 해준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두 건 정도 하면은 1년 학원비 버는 거 아닌가요? 맞죠? 한 번이 어려워서 그래. 두 번째 하는 건 쉬워요, 등기라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 번 찾아가는 길이 어려워서 힘드는 거지, 두 번째부터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한 번이 어려우니까 한번 해보시고, 중개업을 하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나중에 집을 사고 팔을 때 등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름대로의 배운 성과가 있을 겁니다. 맞아가자고요, 이제. 그 다음 67번.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1번 공동 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 등기에 맞춰진 경우, 상속 등기는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분만 등기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직권 말소할 것이고, 두 번째 등기 능력 없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도 능력 없는 건물로 직권 말소. 세 번째가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이 등기된 경우도 직권 말소할 등기고요. 농지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도 이것도 직권 말소입니다. 그럼 5번의 경우에 등기 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 등기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만 맞춰진 경우는 요거는 직권 말소가 안 됩니다. 동시에 할 등기가 크게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크게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안 물어보니까. 판매 등기란 것이 이거 또 하나가 신탁 등기란 게 이겠죠. 동시에 들어올 등기인데 판매 등기는 신청서 몇 장 내야 돼요? 2장 내고 신청서 신탁은 1장 냅니다. 동시에 할 등기가 있는데 동시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예요. 동시에 안 하게 되면 환매 등기는 어디로 빠져가느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데로 빠져갑니다.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는 얘기는 실행이 된 경우도 무효다 유효다? 절대 무효로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 있어요. 환매 등기는. 신탁 등기를 동시에 안 하게 되면 얘는 신청서가 방식이 어긋난 거로 봐버려요. 방식이 어긋났다는 얘기는 각하사의 중 5예요. 5란 얘기는 등기 끝난 이후 무효다 유효다? 실체에 부합하는 유효이기 때문에 얘는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효한 등기이므로 직권 말소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환매 등기 동시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시고, 환매 등기 동시에 안 하게 되면 사건에 등기할 것이 아닌 때로 가면서 직권 말소 당하는 반면에, 신탁 등기는 동시에 안 하게 되면 이거는 사건에 등기할 것이 아닌 때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고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걸로 가는 겁니다. 그럼 무효다 유효다? 유효니까 직권 말소가 안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달라요, 서로 모양새가. 그래서 환매 등기라는 등기는 직권 말소하되 신탁은 직권 말소 못하기 때문에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68번의 경우는 등기 신청 각하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등기 신청 정보에 첨부할 서면이 누락된 경우는 물론이고, 첨부된 서면이 위조, 변조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첨부되지 아니한 것과 같으므로 그 등기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자,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부 정보 내야 되고 인감을 내야 되죠. 그럼 인감을 낼 의무가 있는데 인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기는 각하예요. 이건 어디로 가느냐? 필요한 첨부 정보가 빠진 거로 봅니다. 그럼 얘는 각하사유 29조 중 9호예요. 9번째라는 얘기예요. 몇 호인지 몰라도 돼요. 1호하고 2호 아니죠? 그럼 실행된 경우 무효다 유효다? 유효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제출 안 해도 뭘로 간다? 제출하지 않은 거 빠진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감을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가져오겠는데 인감이 유효기한이 아까 3개월이죠. 그럼 3개월이 경과항에 들어왔습니다. 인감이 들어왔지만 3개월 경과항에 들어와도 제출하지 않은 걸로 봐요. 빠진 걸로 보고, 인감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위조한 인감이 들어왔다거나 또는 변조한 게 들어오더라도 이것도 빠진 거로 봅니다. 똑같이 처리해요. 다 똑같이 처리하다 본다는 얘기는 필요한 서류가 빠졌죠? 그럼 등기할 수 없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무효다 유효다? 이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3회 4회 두 번 나왔던 것이 다음 중 유효한 등기는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통해 등기 실행이 됐지만 실체와 한계 부합하는 경우, 이게 답이에요. 위조한 인감은 무효 등기로 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하면 어느 등기 신청이 그 등기 신청 취지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맞고요. 세 번째, 등기부상 등기 의무자와 신청 정보상 등기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그러므로 포괄 승계인의 신청은 등기를 실행할 여지가 없다. 이게 틀렸네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도인 사망하게 되면 등기 신청을 누가 하셔라? 포괄 승계인 상속인이 하더라. 그럼 등기부상은 돌아가신 아버지, 신청서는 살아있는 아들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등기 각하하지 않으니까 예외 규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린 말이고 4번이 각하 결정 후 이를 고지할 때까지 보종을 하였다 하여 이미 내려진 각하 결정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한번 각하 결정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다시 바꿀 할 수는 없습니다. 5번 방문 신청의 경우 등기 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은 신청 정보를 제외한 부속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각하가 된 경우는 신청서를 빼고 돌려줍니다. 좀 이따가 취하를 배울 텐데 취하가 된 경우는 모든 거를 다 돌려주기 때문에 각하는 신청서 빼고 반환하고 취하는 모든 거를 다 돌려주므로 구별하시고 답은 3번이죠. 유일하게 포괄 승계인 등기, 다른 말로 상속인 등기만큼만은 실행해 주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다음 69번의 경우는 아래 등기 신청 중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만일 그 등기 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럼 직권 말소하고 차지란 얘기죠. 1번이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이거는 가능한 등기네요. 방 한 칸 세줄 수 있으니까 건물 일부 전세권 내려갈 수 있으므로 유효한 등기이고 직권 말소가 안 되고요. 나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환매 특약 등기의 신청은 요건 유효다 무효다? 환매는 동시 신청 안 하게 되면 원로 빠져나가더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대로 빠져나가니까 절대 무효로 직권 말소하니까 나번 직권 말소할 등기고요. 다번에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분만 등기할 수 없으니까 실행이 된 경우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직권 말소할 등기고 라번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도 필요한 서류 빠졌네요. 이건 무효다 유효다? 유효한 등기 직권 말소 안 되겠죠? 직권 말소하는 거 정답은 너다예요. 그건 너다. 네, 그래 너다예요. 답은 뭐라고요? 네, 나다에서 너다가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에 70번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필 정보라는 건 등기가 끝난 경우 작성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여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등기필 정보의 경우는 등기가 끝난 경우에 작성하되 누가 신청한 경우 주느냐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만 등기별 정보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등기가 끝나긴 끝나는데 누가 신청한 경우만 권리자가 신청한 경우만 주겠다 해요. 그럼 등기가 끝났지만 권리자 신청 안 하게 되면 정보 안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등기가 끝나면 등기별 정보를 작성해 주느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법주문상에서 권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의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설정 등기, 이전 등기를 끝나게 되면 정보를 줍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도 정보가 나오고 전세권 설정도 나오고 저당권 이전 등기 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해서 보존은 빠지고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에 대한 가등기도 정보가 나온다요. 근데 얘는 왜 빠질까? 소유권 보존 등기 가등기 할 수 없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그 다음에 권리자를 추가한다거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추가나 변경했다는 얘기는 뭐가 될까? 쉽게 얘기해서 공유 지분은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팔아먹으면 지분이 팔아먹은과 동시에 권리자 늘어나겠죠? 2인 공유다가 2인 자기 집 팔아먹기 3명이 됐잖아요. 그럼 공유 지분을 처분해서 합의 지분 처분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공유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합유는 지분은 있지만 팔아먹지 못하니까 합유 명의 변경 등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도 변경 등기했을 때 공유 합유도 권리니까 주는 겁니다. 그 이등기를 끝냈을 때 등기표 정보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등기를 누가 신청할 때만 권리자 신청한 경우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딸랑딸랑딸랑딸랑 물 넣고라 참기시나. 자, 이 참신이 와가지고 말해 이거. 자, 그럼 지금 이등기를 누가 신청한다고 준대요? 권리자가 준대요. 그럼 권리자 신청했지만 이 안에 없는 거 등기는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안 만드는 거예요, 애초에. 그럼 표제부 등기는 만들까 안 만들까? 표제부 등기 끝났으면 정보 이 안에 표제부로만 나와요? 안 나오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전세권, 말소 등기하더라. 정보 줄까 안 줄까? 왜 안 줘요? 얘는 없으니까. 그럼 말소가 잘못되어서 말소회복 등기를 하겠대요. 정보 줄까 안 줄까? 또 따져보자고 여기를 없죠? 그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안 주고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딱 명시가 되어 있는 법에 요거만 줘라. 여기 없으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등기 누가 신청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권리자가 신청한 경우 준다. 그럼 권리자가 신청 안 하게 되면 정보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만드는 거 배운 거 쭉 달고 들어가게 되면 오늘 배운 내용이 채권자가 대외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 신청은 누가 했나요? 채권자, 집 산 사람은 채무자. 서로 일치하지 않네요. 이때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의무자 등기 신청한 거죠? 여기 정보 작성하지 않는 것이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등이 축탁이 들어오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 등기를 해요. 그럼 직권 보조 등기한 경우도 이 보조 등기 직권으로 한 건 신청한 게 아니니까 정보 작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세 개 안 주는 이유는 왜 안 줄까? 권리자가 신청한 게 아니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해해서 이거 알고 쓰는 거 나중에 쓰시고, 알면 쓸 필요도 없어요. 이런 등기를 누가 신청하면 주더라? 권리자가 신청하면 주는데 이 등기가 끝났다 할지라도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정보라는 것은 등기 신청이 나는 등기 권리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이 제 집을 샀어요. 매수인 권리자죠? 둘이 등기 신청하게 되면 등기하러 권리자 왔어요? 그럼 정보가 나가요. 집 산 게 여러분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등기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서 제가 등기를 가져오라고 제가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승소한 매도인이 의무자죠? 제가 여러분 등기를 대신 해준 거예요. 신청한 사람은 의무자 저고, 집 산 사람은 권리자 여러분이잖아요. 그 집 산 여러분이 등기 신청한 게 아니면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어지니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나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등기표 정보는 누가 신청하면 주고 권리자 신청하면 주는 것이고, 집을 산 권리자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정보를 안 주고 대신 뭘 줘라? 등기 완료 통지서가 대신 나간다. 이 순서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기본 틀이에요. 요건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요거는 주는 거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1번의 경우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에 의하여 70번 1번 지문이에요.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표 정보 작성하지 않는다. 맞고. 두 번째, 합유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합유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표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맞았나요? 합유 같은 경우 변경 등기한 경우도 등기표 정보 만들어야 되니까 맞는 말이고, 세 번째,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잘못된 말이고. 4번,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자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표 정보 통지서를 출력하여 관공서에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공서는 밀봉된 등기표 정보 통지서를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한다. 이게 뭔 말이냐? 잘 들으세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을 합니다. 그럼 등기표 정보 누구 줘야 될까? 안 만듭니다. 뭐라고요? 안 만들어. 왜? 관공서는 써먹을 일이 없으니까. 관공서는 등기표 정보 낼 필요가 없잖아요.
정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아, 졸려 죽겠죠, 지금. 네. 잠 깨게 해줄까요? 졸릴 때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자는 게 되는 것 같아. 자, 자야 돼, 자. 등기불정, 아니, 맞잖아요. 졸릴 땐 자야 돼. 잠깐이라도 자야 돼. 그래야지만, 이제 피곤이 확 풀리는데,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30분을 자야 된대요, 오후에. 그래야지 정신이 맑아지고, 그, 모든 일에 능률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공부할 때 보면은, 제가 보건데 10시 이후로는 공부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밤에. 밤 10시에 수업 끝나고 남아도 공부한다고 남아 계시잖아요. 하등에 쓸모가 없거든. 들어가질 않아요, 머리에. 진짜 모든 기능이 떠온 데서는 쉴 때가 됐는데 거기다 막 넣는다고 너 들어가질 않아요. 이건 괜히 그냥 불안감에 앉아서 책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책만 남아있으면 지금 박사가 돼 있어야지. 본 시간이 얼마고 본 게 얼마인데. 그러니까 그건 불안감을 통해서 보는 것 뿐인 거지 실제로 공부 쌓이질 않는 거예요. 정신 맑을 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잠자고 나 30분 후에 잠 딱 깨고 나면 순간 정신이 확 맑게요. 그때 책을 딱 볼 때 그때 쫙 들어와요. 그때 보는 거지 이 불안한 마음에 의무감 때문에 궁디무치 앉아 있는 것은 그거는 치질밖에 안 와요. 뭐밖에 안 한다고요? 적당히 움직이면서 조금씩 움직여야지. 치질밖에 못 들었나 뭐 치질밖에 안 생겼는지 오래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적당히 움직이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옛날에 뭐 공부 잘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저 공부할 때 한 15분 20분 보면은 10분 나가 쉬어요. 바람 쐬고 와. 오래 앉아 있어도 공부도 안 되는데 머리에 띵하니까 바람 쐬고 와서 그동안 20분 떠드는 거를 혼자 입으로 떠들어요. 근데 웅얼웅얼 떠들어 봐요. 입이 열려면 내가 알고 있는 거고 모르면 그거 다시 봐야 돼. 그러니까 20분 동안 보고 나서 10분 더 떠들고 오고 잠깐 나는 옆에 사람은 그러죠. 이 쥐새끼도 아니고 풋방귀만 왔다 갔다 다닌다고 그러는데 50분 동안 앉아 책 본다고 다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 책 보다가 느낀 게 있을 거야 아마. 책 신나게 보다 순간 내가 어딜 보는지 까먹는 경우 있어요. 아니에요? 책 신나게 보다가 가면서 내가 지금 보는 게 어디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건 영혼이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헛공부하는 거니까 그럴 바에는 나와서 쉬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리고 정신 차리고 들어가서 보고 조금 보는 게 낫지. 그렇게 의무감 때문에 그냥 뭐 보긴 봐야 되지. 벼락치기로 그냥 하루 종일 책 본다고 다 내게 되느냐. 그거 내게 됐으면 지금쯤 판검사 됐죠. 그렇게 안 되니까 편안하게 볼 때 조금씩 보시고 뭐 체력 회복하는 게 좋은 거예요. 보면은 막 밤샌다고 막 새벽 4시까지 공부하고 나서 집에 가서 한 서너 시간 자고 와서 정작 공부할 아침에는 아니 닭병이야 닭병. 닭병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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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그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니까 적당히 깨서 봐야죠. 공부 잘하는 방법은 옛날에 알려드렸었죠. 닭만 대라고. 닭만 대라고. 공부 잘하면 닭이 돼야 돼요. 옛날에 안 했나? 닭을 잡으러 막 쫓아가 봐요. 막 도망가 닭은. 가다 멈칫하고 서서 뒤를 돌아봐요. 막 도망가 또. 딱 서서 또 돌아봐. 왜 자꾸 뛰어다가 서서 돌아볼까? 뭐지, 어떻게. 지가 왜 뛰어가는지 까먹는 거야, 지금. 내가 왜 뛰어가지? 서서 들여다보니까, 날 잡으러 오는 거다. 그래서 막 뛰어가다가, 내가 왜 뛰어가지? 서서 보니까 나 잡으러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공부는 뒤를 많이 돌아보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게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 오는 게 아니라, 복습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남은 시간은 끝까지 열심히 하세요. 맞아보자고 이제. 그 다음에 70번에 4번 읽을 차례죠. 4번 아까 설명하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면 정보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어. 왜? 써먹을 일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엮을 것이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 그럼 여러분이 경락인이에요. 대금 완납하게 되면 법원인 제가 여러분이 할 등기를 대신 촉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경락에 나도 집 팔아먹을 등기별 정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이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데 등기를 촉탁한 자가 법원이니까 관공서에게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관공서가 받아서 이 정보는 권리자 경락인 거 아니에요. 경락인에게 밀봉된 걸 뜯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교부해 주는 거예요. 이런 절차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은 관공서 정보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안 만드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권리자가 할 등기를 대신 촉탁하는 경우만 작성하는 것이 예외 규정이다 보니까 그 옆에 써주세요. 가로 열고 경매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쉽게 정리될 부분이고요. 5번 법정 대리인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표 정보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법정 대리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표 정보 법정 대리인 주는 거지 본인 주는 거 아닙니다. 왜 법정 대리 주고 본인 안 줄까? 딱지 접을까 봐. 그래서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럼 무등록자가 폐지로 팔아먹을까 봐. 그래서 법정 대리인 주는 거지 무등록자 주는 거 아닙니다.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2번인데 채권자 대위죠? 아까 3번의 답이고 요거는 기억 좀 하셔야 돼요. 요 등기가 끝나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신청한다 주더라? 권리자가 한 경우 주더라. 그럼 이 등기를 할지라도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정보가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자꾸 들어가시면서 풀고 연결해놓으면 답이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71번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것이다. 옳은 것은 1번 합의주분에 대한 가압류의 촉탁은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2호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나 위 합의주분에 대하여 이미 마쳐진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은 아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까지 맞았습니다. 그럼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의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니까 틀린 말이고 이번의 경우는 가압류 집행으로 등기가 종료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일체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기므로 가압류 등기 후에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그 처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가압류 등거 팔아먹을 수 있나요? 네, 그럼 1순위로 만약에 갑의 소유권이 있고 2순위에 을 앞으로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가압류된 집을 다시 3순위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팔아먹을 수도 있다요. 팔아먹은 경우 가압류된 거 팔아먹었을 때 뒤에 들어온 이 등기가 절대 무효 등기입니까? 상대 무효 등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절대 무효, 상대 무효 기준은 가압류가 된 거 샀죠? 그럼 얘가 돈을 갖고 가압류 풀어버리게 되면 유효하게 취득하잖아요. 반대로 가압류를 안 푸는 경우에는 얘가 가압류를 통해 경매 실행을 했을 경우에 가압류 뒤로 등기는 나중에 말소를 당해버립니다. 보호가 안 돼요. 그럼 얘는 절대 무효이냐 상대 무효냐요. 가압류가 지워지면 살고 못 지우면 죽죠. 그럼 상황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런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부르는 거지 절대 무효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 무효가 아니므로 틀린 말이고 세 번째 대지권을 등기한 구분 건물의 경우에 그 건물 또는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대지권 떨어진 다음부터는 분리처분 금지이기 때문에 처분에 있는 금지가 되므로 가압류, 압류 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가 마지막 나갈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것이고요. 4번의 경우는 대지권을 등기한 구분 건물에 있어 4번 가처분 채권자와 채권자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에 의하여 직접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 등기란 말이 나오게 되면 빨리 떠오를 말. 이거는 못 외우면 어떡하셔라. 지우개 써라 그랬습니다. 가처분 등기가 있을 경우에 가처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처분 등기보다 순위가 앞선 선순위 등기가 있고 후순위 등기가 있더라. 이 세 개 등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시험 문제는. 가처분 전에 들어온 권리는 선순위인가요? 얘는 말소할 수가 없고 가처분 뒤에 들어오는 게 어떻게 말소하더라? 요건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그럼 해당 가처분 등기는 요거 말소할 때 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도 있고 패소한 경우도 있어요. 승소한 경우 어떻게 말소하시고 네, 직권 말소하게 되고 패소한 경우는 촉탁 말소로 기울게 됩니다. 여기에 말소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반드시 외우시고 정 못 외우시겠으면은 지우개 써가라 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지우개 써가라고. 그러면 이제 문제 물어볼 때 가처분 등기를 물어보는 것인지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물어보면 요거만 세분하시면 돼요. 두 개만. 그럼 지금 나온 거. 지금 나온 지문은 4번 지문이죠. 가처분 말소할 때 아니에요.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서 가처분 말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처분 말소는
직권 아니면 촉탁을 말소하게 돼 있는데 그 가처분 취소 결정이라는 얘기는 가처분권자가 이긴 거 진 거. 집 달라고 여러분이 가처분을 했는데 법원에 가처분 없던 걸로 하겠대요. 패소 아니에요? 진 거니까 어떻게 말소해야 돼요? 촉탁 말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촉탁 말소. 오케이? 그럼 촉탁 말소다 보니 이게 공식이에요. 가처분은. 이거만 외우고 있으면 22회, 23회, 24회, 25회에서 4번 이후로 나왔어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셔라? 지우개 써가지고 시험장 가자마자 옮겨 적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처분이란 말 딱 나오는 순간 이게 빨리 옆에 놓고 문제 푸셔야 돼. 한 문제요. 한 4문제 낼까요, 여기서 그냥? 자, 한 문제 나오니까 나오게 푸셔야 돼요. 원하면 제 전화할게 한 5문제에서 내라고. 자, 어쨌든 간에 가처분 등기는 말소하리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권 말소 아니면 촉탁. 이긴 경우는 어떻게 말소하고? 직권, 패한 경우 촉탁이 들어가면 가처분 취소 결정은 패한 거니까 촉탁 말소가 돼야 되므로 4번 틀린 말이고 5번은 합의 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사항으로 각하해야 한다. 맞았습니다. 하나 빼먹었다. 갑자기 잘못 읽었네. 그죠? 그래서 5번 읽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하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71번의 5번 질문. 가등기에 기한 분등기 절차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맞는 거 오르는 얘기죠? 맞는 거 5번이 답이고 나머지 그럼 4개 다 틀린 말입니다. 답은 5번이 답이고요. 72번 다음 가처분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여기 집어넣는 거 하나씩. 그 답이 나오니까 1번 질문에 처분검증 가처분 등기가 존재한다고 하여 부동산 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막지 못한다. 팔아먹을 수 있나요? 맞고. 두 번째 가압류 등기를 실행하면은 채권의 청구 금액을 등기부상 등기하여야 하나 가처분 등기를 실행하면은 청구 금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가압류하게 된 계획에는 돈 받으려고 가압류한 거니까 금액이 등기되겠지만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아니어서 금액 등기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세 번째, 가처분 이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져서 제3취득자가 존재할 경우 가처분 권리자가 승소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에 등기는 가처분 권리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말소한다. 가처분 이후에 된 등기는 가처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한다. 맞았어요? 맞고. 그 다음에 4번 위 3의 경우 해당 가처분 등기는 당해 촉탁, 관서, 촉탁으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지금 이겼죠? 이겼다는 얘기 가처분 등기 어떻게 말소해야 돼요? 직권 말소에 촉탁 말소할 사유가 아니니까 이 2개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낼 때 여기 잘 보세요. 가처분 뒤에 들은 거 물어보는 건지 그 가처분 등기 물어보는 거 요걸 구분하고 들어오셔야 돼. 가처분 뒤에 들은 거 어떻게 말소하시고 단독 그 가처분 등기는 이기면 직권, 패하면 촉탁.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조금 응용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집 달라고 제 집에 가처분 등기 했어요. 오케이? 제가 집을 안 줘서 팔아먹을 가처분 등기 했는데 나중에 집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여러분이 이겼대요. 이겼다. 그러면 이겼을 때 판결문 받았죠? 어디 가실래요? 법원에서 판결문 받아 나왔잖아요, 지금. 뭐 놔두고 온 거 있어요, 지금? 등기소 가야죠? 왜? 집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다는 얘기는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판결문가 등기하러 갈 겁니다. 등기소에. 그럼 등기 신청받은 등기관이 소송 끝난 거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판결문 따라 들어왔잖아 지금. 이겼다고 등기 신청 왔으니까. 그럼 이긴 경우 등기하러 딱 올 때 판결문 따라오니까 아하 소송 끝났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가처분 직권 말소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 집 달라고 여러분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러분이 졌대요. 판결문 가지고 어디 가요? 집에 안 가요, 죽어도. 한 판 먹으러 가야지. 등기소는 또 왜 가, 거길 또. 자, 등기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진 경우 등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을 받아 어디로 가느냐? 한 잔 먹으러 열받아서. 그럼 진 경우는 내 등기 찾아올 수 없으니까, 등기소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럼 등기관이 소송 끝난 거 알까, 모를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촉탁해주는 법원이. 말소하라고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
집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자가 누구예요? 원고의자 가처분권자. 걔가 이기면은 판결문 가지고 등기하러 간다. 징계형은 등기하러 안 간다. 요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등기하러 왔다는 얘기는 판결문 따라왔어요? 그럼 소송 끝나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직검할수 하라는 얘기예요. 졌다는 얘기 등기하러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소송 끝난 걸 등기관이 모르니까 법원이 촉탁말소를 통해 말소를 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만 이해하면 외울 것도 아닌데 자꾸 외워요. 외워놓고서 외웠다. 가처분 외웠다 한 시간 동안. 이게 뭔데? 아씨 그러고 나 답 안 나오면 이거 헛거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울 거는 문제가 물어볼 때 가처분을 물어보는 것인지 오케이? 가처분 뒤에 걸 물어보면 이걸 잘 세분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의 경우에 4번 점은 틀렸죠? 촉탁말소할 게 아니라 직권말소입니다. 5번이 합의지분을 목적으로 한 강압유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사항으로 각하해야 한다. 맞았고요. 73번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정등기라는 것은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일부죠. 후발적 일부는 변경등기죠. 그걸 누가 틀려 또 그걸. 그건 아무도 안 내요. 그거는 아무도 안 나오고 이제 문제 내는 것은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물어볼 문제예요. 앞으로는. 그럼 경정등기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경정등기 한다는 얘기는 유효한 등기는 경정을 합니다. 그럼 무효등기는 이거 다 말소등기할 사유지 경정을 안 받아줘요. 그럼 앞으로 경정할 수 있다 없다는 이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예요. 그럼 무효등기는 경정등기가 안 되고 다 말소로 빠져가는 것이고 유효단 말에 나오는 게 경정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배울 때 지상권 등기가 실행이 됐지만 임차권이 되는 경우 권리 주체가 바뀌어버렸네요. 아니 종류가 바뀌었네요. 내가 신청한 등기는 지상권, 실행된 건 임차권, 권리가 같아야 달라요 지금. 다르면 이건 무효예요. 그 다음에 갑이 신청을 했지만 등기 실행이 연루돼 버리는 경우 규인이 바뀌어버렸죠? 이건 무효다 유효다? 이것도 무효다예요. 그럼 무효 등기할 때 무슨 등기 하셔라? 말소 등기라는 거지 이건 경정 등기 인정 안 해요. 그럼 반대로 증여로 등기할 거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는 무효다 유효다 이거는? 이거 유효라고 배웠죠? 유효일 때는 매매를 다시 증여로 이건 경정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앞으로 경정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은 유효등기 효력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효력이 있으면 경정할 수 있고 효력이 없으면 경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 등기도 유효가 되겠네요. 그럼 유효한 등기는 경정등기를 토기에서 시정할 수가 잇따르게 흘러가는 게 방법이에요. 그럼 만약에 1순위에 A라는 자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2순위로 B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옛날 소유권자, 현재 소유권자죠. 갑의 주소가 잘못되어서 갑의 등기, A의 등기에 대해서 경정할 사유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B의 주소가 잘못돼 B 등기에도 경정할 사유가 있더라. 그럼 A 등기 경정할 수 있을까? B 등기 경정할 수 있을까? A 등기 경정할 수? 이건 안 돼요. 이것만 가능해요. 이건 우리 중개사 문제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한 이후에 전 소유자에 대해서 경정 등기 사유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경정 등기할 수 없다. 왜? 효력이 없는 거니까. 현재 주인은 B지 A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어떤 등기를 주고서 이 등기 경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은 그 등기가 유효이냐 무효냐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1번의 경우에 공유부동산의 등기기록상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의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신청해야 한다. 약정의 변경 전부 다 전원이 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자고. 자, 오늘 끝나고 저랑 한잔하러 가실래요? 아, 이 말로는 그렇게 하다가 있고 이따 끝나고 한잔하러 가실래요? 네, 오케이. 이렇게 약속은 둘이 가는 거예요. 나도 싫어. 아유, 자. 그러니까 약속은 공유자 전원이 가는 거니까 약정의 등기는 전원이 신청해라. 맞았어요? 네. 참, 나도 눈이 높은 거 모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빈정상이 나 하기 싫어, 이거 진짜. 자.
9번 이미 사망한 등기 명의인에 대한 등기 명의인 표시의 경정 등기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이미 사망한 효력이 없는 거 경정할 수 없다. 맞고요. 세 번째, 갑 단독 소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갑의 지분을 매매 계약을 통해 처분한 경우 갑의 단독 소유를 갑과 을의 공유로 하는 소유권 경정 등기가 가능하다. 이거 아까 한번 나왔네요. 아까 갑이 2억짜리 집을 1억을 받고 갑과 을 공유로 가더라. 이때는 이전 등기 하셔라, 변경 등기 하셔라. 이전 등기해라. 등록세액 차이가 발생하니까 이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할 사유지 경정, 변경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 4번이 부동산 표시에 다소 불일치가 존재하더라도 그 등기가 해당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 태도이다. 여기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유효하다. 그럼 유효하면 어떤 등기 해야 돼요? 경정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신청 착오로 저당권 설정 등기로 하이할 등기를 전세권 설정 등기로 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저당권 설정 등기로 경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상권이 임차권 등기 권리 종류가 바뀌는 경우 전부 다 무효니까 경정할 수가 없다. 다 말소로 빠져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73호 문제고 또 잠깐 쉬셨다가 74호부터 해서 다시 가도록 하죠.